네, 저는 강관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식회사 더 프레미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36년 동안에 여의도에서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해가지고 국내 증권사, 외국 증권사 왔다 갔다를 하면서 제가 리서치 쪽에서 주로 이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제가 이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 창업해가지고 자문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경제 TV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활발하게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 상반기 중에 가장 시장을 강하게 부르짖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K 증시 혁명이라는 이런 책을 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우리 시장이 주가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뭐 꼭 선거철만 되면 뭐 어디로 보낸다, 코스피를 뭐 3천을 보내네, 5천을 보내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3천까지는 어쨌든 우리 기업들의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때문이라도 3천선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 가정에는 상법 개정이나 이런저런 그 지배구조 개선안 이런 것들은 안 들어있는 상태였죠.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가 돼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금년 이제 상반기 중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기업들 본연의 ROE라는 것도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년도 2025년의 기업 ROE의 평균은 8.9%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지수로 보면 2,900에서 3,000 이 정도 가 있는 게 맞다.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내년 26년을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기업 ROE가 평균이 9.5%, 후년은 9.8%에 이를 거다. 이런 게 시장의 지금 평균 기대 수준입니다. 9.5, 9.8이 기대하는 바는 지수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내년에 3,300, 3,400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후년에 볼 때 3,700, 많이 가면 4,00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지수 5,000 시대를 얘기하는 거는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3년, 늦어도 4년 차 정도까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의 ROE 구조가 지금 짜져 있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ROE라는 걸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기업들의 ROE를 뭐 후년도에 9.8이 아니고 후년도에 10%대에 오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ROE라는 게 10%를 가면은 우리 증시가 2025년 이전에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만 이제 생각하는 시대였는데 ROE가 10%를 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프리미엄 시대 그러니까 PBR이 1.0이 아니고 1.2나 1.3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프리미엄 시대가 곧 다가올 거다. 그러나 그 시기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2028년, 9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증시 5천 시대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보다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금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무려 8조나 덜 버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영업이익단이 한 30-40% 다시 개선되는 이런 사이클로 들어가고 후년에도 더 좋아지는 사이클로 이렇게 가면서 마침내 27년 정도 되면은 하이닉스를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 그런 개선세를 보일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좋아지는 사이클이 26년 7년에 우리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준할 때는 우리는 기업이나 경제가 지금 내려가는 사이클보다는 오히려 바텀을 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뉴스들도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년치가 조금 우리 잠재 성장률 근처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매크로 큰 경제로 봐서도 그렇고 기업들로 봐서도 당연히 올라가는 사이클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이라는 이슈 없이도 내년에 기업 ROE는 9.5, 후년에 9.8 정도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생각입니다. 프리미엄 20%, 30% 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배당 성향을 올리면 그렇게 가능하고요. 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배당 세율도 현실화돼서 배당
투자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배당 세율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높게 제시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배당 세율을 가지고는 지금 3억 원인가요?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 부자 감세다. 지금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를 균형 있게 뭔가 조금 그 매력적이게 만들어야지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당 세율이 너무 높으면 이건 뭐 하나만 한 그런 게 될 가능성이 크다. 2천만 원에서 3억 구간에 있는 20%이 정도는 뭐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재부와는 거기도 20%는 맞췄습니다만 그 넘어가는 거에서는 조금 훨씬 높잖아요. 예,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대주주들이 기본적으로 주가가 안 올라가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상속할 때 자기들은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상속하기 전까지는 뭐 합니까? 자기들도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급여, 또 배당금,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해봐야 종합과세 해가지고 막 50% 넘게 두드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가 올라가는 것도 싫고. 근데 배당을 갖다가 좀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면은 뭐 꼭 상속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0년, 20년 기다리지 않고 중간중간에 배당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원활하게 조금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건 뭐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적대적 그 인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적대적으로 할까요? 그 후진 회사고 그런데 왜 적대적으로 그걸 인수하려고 할까요? 뭔가 저 회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이슈가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경영자들 되는 분들이나 그 대주주분들이 좀 더 회사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돌려서 주주한테 주는 리턴 그러니까 그거 이득을 좀 많이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배당도 많이 하라, 뭐 경영도 더 투명하게 하라, 뭐 이런 요구들을 막 하면서 덤벼드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 상법에서 이제 허용하고 있는 뭐 포이즌 필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자사주 매입하고 뭐 백기사 이제 오라고 하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뭐 포이즌 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 주주 평등적인 그런 거에서 조금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상법으로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뭐 그런 걸 시도를 한번 했었죠. 근데 이제 잘 안 될 거는 같아서 제가 이제 원하는 방향은 그런 거죠. 좀 경영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자본이 이제 상법 개정으로 통해 가지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회가 되도록 이사회 충실 의무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대주주의 눈높이와 소액주주의 눈높이가 같게 하라. 똑같이 한 주면 이쪽도 한 주. 그런 이해관계를 동일선상에 놓으면 이제까지는 경영진이나 대주주 입장에서 코스트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 저거 다 내 회사고 내 돈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 동일한 눈높이가 돼버리면 주주들이 자기가 돈 준 게 공짜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교과서적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 우리 시장은 한 9.5에서 10% 정도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예요.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야 그냥 이거 공짜 돈이고 내가 원하는데 그냥 5%짜리든 뭐 6%짜리든 ROIC라고 해서 별로 사업성이 없는데도 그냥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견제가 많아지면 그게 아니고 9.5에서 10%로 주주들은 달라고 하는 기대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 야 그럼 우리가 신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9.5에서 10% 이상 되는 사업은 뭐 주주들이 주총에서 다 오케이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5% 이런 걸 마음대로 하는 거는 주총에서도 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자본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적대적 M&A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효율적으로 되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들이 우리나라 같이 뭐 10%, 20%, 30%안 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혁신기업, 벤처기업 그런 데는 1% 들고 있어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물론 제도가 우리랑은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차등의 결권도 있고 포이즌 필도 있고 뭐 황금 낙하산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적대적 M&A를 시도하기 힘든 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일단 좀 그 이전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였던 뭐 여러 가지 경영상의 좀 불투명성이나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보여줘가지고 시장한테 좀 신뢰를 얻으면 그런저런 장치들이 결국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큰 회사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벤처 회사들은 사실은 조그마한 회사들이 데스벨 죽음의 계곡을 몇 번 해가지고 겨우 IPO 와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 대주주 지분이 희석돼가지고 뭐 10%도 좋고 5%도 좋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뭔가 특별한 권리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M&A를 적대적으로 하려고 할 때.
돈이 없잖아요, 이미. 공급받은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지분율은 뭐 5%,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술력 있고 뭐 이렇게 좀 커나가는 신성장 쪽에 있는데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쪽에는 좀 선별적으로 뭔가 좀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적대적이면 기술 다 키워놨더니 다 뺏어가면 남 거 되는 거잖아요. 외국 거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한적으로 뭔가 좀 제도가 좀 마련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상장문을 좀 너무 높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혁신기업이나 벤처기업 이런 회사들은 돈이 항상 마르는 게 문제잖아요. 항상 그 데스밸리를 몇 번씩 가야지 IPO 문턱까지 겨우 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자본시장에 들어오는 그 접근도를 좀 좋게 하고 일단은 들어오게 하고 가격이 좀 문제인 거는 사실 좀 문제다라는 보는 거고 들어오게 해서 그 대신 상장 유지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고 상장 폐지 조건도 좀 강화하고 이런 걸 하면서 좀 시장이 효율적으로 좀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는 시장의 문턱은 좀 낮출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모가 산정은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어느 게 적정 가치인가를 대강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얼토당토한 공모가에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거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공모 가기 전에 미리 선투자했던 벤처 캐피탈, 미리 선투자했던 투자 기관들 위주로 이익을 많이 뽑아가고 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들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공모가 산정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딩이 세게 들어오면 이게 높아지는 거고요. 안 들어오면 현찮아지는 건데 거기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실은 개인들이 안 따라가면 돼요. 안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를 개인들은 이게 산정하기 참 힘드니까 그 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본질 가치나 수익 가치를 좀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적으로 높이 부르면 그냥 높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따라가야 되는데 개인들도 또 탐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니까 이게 나는 안 다칠 거다 이런 생각으로 따라가는데 결국은 다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필요 이상으로 적정 가치 이상으로 너무 높게 공모가가 형성이 되다 보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도 이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적정 가치를 향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게 현재 그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조금 룰을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야 이게 뭐 투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 개장하는 시간만 딱 빼면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조금 늘리고 이제 8시 저녁 8시까지 좀 늘리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도 늘리고 그런 거에서 조금 제도적인 걸 디테일을 좀 섬세하게 좀 만지면서 가게에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외환을 거래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불편하죠. 여러 가지로. 그 시간 맞춰야 되죠. 그럼 그 시간은 자기들은 자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의주의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료들이나 뭐 정책 위반자들이 조금 좀 국제화된 그 마인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아마도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도율, 그러니까 심사를 받고 합격을 편입이 될 거냐 말 거냐가 27년 6월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뭔가 그 MSCI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이 나라는 지금 외환시장을 확실히 지금 열고 있고 확실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느끼게 해주는 또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직전 6개월이나 12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빨리빨리 그쪽에서는 진도를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 게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게 매크로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쁘지 않잖아요. 수출도 괜찮게 되고 있고 뭐 미국에서 이제 관세 정책 저렇게 하고 있고 우리한테 품목별 관세 이렇게 때리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반도체 뭐 잘 팔리고 있고 반도체 디램이나 이런 걸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 뭐 20군데 100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거기 중에 넘버원 너무 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세를 뭐 100%를 때리든 200%를 때리든 상관없이 미국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한테 사가야 돼요.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우리가 돈 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돈 내는 거고 그럼 그 돈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가 내나요? 최종 소비자들이 내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이 내든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이 내는 건데 어쨌든 너무 관세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돈 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안 사가면 누구한테 사갈 거냐? 사갈 데가 없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긴 합니다. 거기는 규모 면에서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를 따라올 수가 없는 이런 거고 HBM 시장에 있어서도 SK 하이닉스를 아직 따라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 수출 쪽에도 괜찮고 매크로 쪽도 뭐 금년 이제 지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재 성장률 2.0% 근처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은 매크로가 안정되는데 외환 시장이 막 변동을 하고 흔들린다? 그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페드를 보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뭐 25bp, 0.25% 포인트 낮출 거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90% 이상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고 금년 안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낮춰서 금년에 50bp, 그러니까 0.5% 포인트 낮추고 내년 3월까지 추가적으로 또 0.25%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부터 7개월 안에 0.75% 포인트를 낮춘다고 하면 미국 달러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최근 뭐 반년 이상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졌어요.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갈 때 우리 원화가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고 엄청나게 투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 점에서는 뭐 확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는 약달러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외환시장에 기본적으로 가졌던 그쪽에서 투기적인 정책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 그런 거는 매크로적으로 보나 약달러 추세로 보나 그런 거는 뭐 접어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